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2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중에는 마이너스 0.82%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락폭의 반 이상이 반등이 나왔고, 이건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마이너스 0.9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의 확진자가 감소가 되면서 시즌을 비롯한 여러가지 바이러스 테마주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요? 그리고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1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국의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4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어제 나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7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다우와 달리 하락폭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죠.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1.32%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장중에 회복을 하고 결국 마이너스 0.70%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온 이유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참석 때문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라던가 테이퍼링을 진행할 겁니까? 이렇게 묻자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를 웃돌았으나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던가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는 시장에 반드시 안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한몫을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디지털 달러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다.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낮출 것. 이렇게 발언을 해서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과 알트코인의 가격들이 모두 폭락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역시 어제 마이너스 2.3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서 매일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가 미국에서 상당히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조정을 보였고 어제도 마이너스 1.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페이스북 역시 어제도 마이너스 0.91%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애플은 어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으나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변하며 마이너스 0.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어제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호재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있는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가 약진을 보이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특히 어제는 코카콜라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카콜라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면은, 자, 여러분, 보통 콜라를 마실 때 피자라던가 햄버거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맥도날드의 주가도 어제 오르지 않았을까요? 자, 맥도날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코카콜라의 주가가 오를 때 맥도날드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많으며, 이건 둘 다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두 회사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 어제는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의 나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삼성전자는 이렇게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은 매도하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매번 설명해드리는 LG전자, 지금 역대급 공매도가 쳐져 있죠. 그래서 LG전자 역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0.9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으며,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장난질이 심하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전자로 복귀를 했더니 하루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7만전자로 만들고, 항상 3일 정도 상승을 주고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이틀 상승 주고 원상복귀시키고, 하루 상승 주고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이게 지금 점점 저점을 낮춰가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동방상련이죠. 실적 발표일도 똑같고 공매도 역시 역대급으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지금 매수하시면은 상당히 힘든 나날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주변에는 삼성전자로 단타를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7만원대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대를 넘어가면은 매도하는 이런 매매법을 쓰시는 분이 실제로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횡보가 나올 때가 너무 좋대요. 요런 데서 매수해서 요런 데서 팔고, 다시 7만원대 오면 다시 사서 8만원대 팔고, 요렇게 세 번 하니까 벌써 수익이 3%가 넘었대요. 자, 그리고 밤사이 국제유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플러스 0.42%로 나와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은 유가가 하락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와 유가 증산에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중앙에너비스와 S-오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렸죠. 어제 중앙에너비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는 급락의 시초다. 이거 갖다가 급락 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은 매수 금지. 보시면 오늘도 중앙에너비스는 마이너스 2.75%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차트를 보셔도 정말 무섭습니다. 22,000원이 넘었던 중앙에너비스가 지금은 17,700원 고점 대비해서 30%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이너스 1.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날이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날이고,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 뒤로 정말 주가가 한 번도 고점을 뚫으러 간 적도 없고, 정말 웃긴 게 유가가 내리면은 유가가 내렸다고 내리고, 또 테슬라가 내리면 테슬라하고 같이 있는 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내리고, 정말 웃깁니다. 자,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만원대가 붕괴되면서 마이너스 2.6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 매도가 나왔고,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를 연일 하고 있어도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일 발생이 되니까
S오일의 주가는 어떻죠? 예, 일주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정유주는 여러분 국제 유가가 70불을 깨져버릴 경우에는 두 번째 투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코다리19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1,5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1,600명을 넘었는데 오늘은 확진자가 약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현재는 한국이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확진자가 더욱더 급증할 수 있고 7월 말까지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도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런 이야기를 듣고 미리 바이러스 테마주를 매수하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 오늘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대부분 급락이 나왔죠. EC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주가의 변동성을 보세요. 11,000원이었던 애가 벌써 8,00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차트를 보시면 정말 물리기 좋은 차트거든요. 왜 물리기 좋은 차트일까요? 일단은 확진자가 1,600명대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11,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는 시초가가 최고가였어요. 시가에서 고가를 찍자마자 바로 3분 만에 다 빠져버렸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1,600명에서 더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날도 들어가신 분이 있을 텐데 이날도 시초가가 최고가였고 그냥 찍어 내리면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정말 꼬시길 잘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다음날에는 11,000원대를 돌파하러 가겠구나. 이렇게 돌파 기대감을 주고 아침에 살짝 올려놓고 여기서 종가가 마감이 돼봐. 그러면은 야,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다음날 이렇게 갭이 뛰면서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7%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6%. 와, 이게 정말 먹음직스러운 차트면서도 무서운 차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에 현재를 대입하는 경향이 심하죠. ECS가 앞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약간 주고 올렸다가 이렇게 마감이 된 다음에 뿅 하고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약간 조정을 주고 뿅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비대면 관련주 알서포트 역시 오늘 마이너스 7.9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차트 역시 ECS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3일 단일가까지 걸렸기 때문에 물량을 던지고 싶어도 던지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날 단일가 마지막 날이라서 잠깐 상승이 나왔으나 그 다음날 대폭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매매법 혹은 주식 유료 강의라던가 이런 데 보시면은 3일 단일가 마지막 날에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매매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옛날에나 적용되는 매매법이거든요. 자, IB기명 같은 경우에는 이날 3일 단일가였는데 단일가가 풀리기 마지막 날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단일가가 끝나자마자 전환사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일가가 풀린 다음 날부터서도 계속 주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렇게 단일가 풀리는 매매법 잘 안 통해요.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대형 포장이 급등이 나오더군요. 물론 종가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0%로 마감되었지만 보시면은 아침에 플러스 11.13%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은 시초가에 매수를 하거나 10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다 끝났죠. 이게 돌파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밑으로 확 빼버렸기 때문에 덫에 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대형 포장뿐만이 아니라 테린 포장도 보세요. 아침에 플러스 2.97%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3.16% 하락. 오늘 포장지라던가 혹은 제재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지방에서도 거리두기를 상향을 해서 저렇게 포장과 제재주가 아침에 잠깐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 테마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종목에 해당이 되고 공매도 역시 코스닥에서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죠. 공매도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확진자가 1,600명이 나왔을 때 시젠의 공매도도 같이 늘어났고 또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벌써 몇 프로가 빠졌나요? 예,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공매도 하니까 어제 열렸던 K스타 공매도 반대 운동이 또 생각이 나네요.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는 HLB라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서 쇼 커버링을 일으켜 공매도 세력을 혼내주자 이런 작전을 짰으나 대실패로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는 HLB가 이렇게 플러스 22.16%나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5%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은 마이너스 3.7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게임스톱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식들을 상승시킬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와봤자 30%고 또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단일가 매매라던가 혹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가 걸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저렇게 K스타 공매도 반대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 중이고 장중에 하락 중이었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다시 상승 전환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홍콩을 제외한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가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시아권 증시에 비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외국인의 선물을 보세요. 7천억 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1조 3천억 선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저렇게 대량으로 선물을 매수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잘 매수하지 않죠. 어머 천재님 외국인과 기관이 왜 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은 이틀이나 매수를 했는데 이틀 동안 매수하고 하루 만에 다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매수했던 수량을 다 팔고 도망갔죠. 여러분 지금 주식이 진짜 무서운 게 보세요. 에이펙트라는 주식이 오늘 17.76%까지 상승했거든요. 근데 장막판 10분 남겨놓고 쫙 빼버렸어. 에이펙트가 저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가 하나마이크론이 에이펙트를 인수할까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9.91%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그냥 6%대 하방으로 내려 꼽더군요.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종목들이 조금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상승세를 타나 하고 종가 베팅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때려 맞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시작하자마자 JP모건에서 그냥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잖아. 근데 전날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 돌아가고 종가 베팅을 하거나 오늘 시초가 붙어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과 비슷하게 액션스퀘어, 단독, 액션스퀘어 세계 1위 텐센트에 지분 투자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단독 기사는 거르는 게 좋다. 기사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액션스퀘어에서 만든 게임, MB, PC라던가 클라우드, 그리고 콘솔 게임에 투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텐센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액션스퀘어 측에서 공시가 나왔죠. 사실무근. 그래서 오늘 액션스퀘어의 주가는 마이너스 7.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증시에서 장난치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이랑 에어부산 그리고 아시아나 IDT가 거래가 재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보세요. 27.91%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플러스 8.43%죠. 아침에 잡았으면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데 아시아나 IDT는 여러분 더 심각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9.11% 하락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플러스 13.14%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증시가 어떻냐면은 종목 하나 잘못 잡으면은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 여기 매수 창구를 보시면은 멜린씨처럼 단타를 좋아하는 USB가 들어왔죠. 보시면은 USB가 이렇게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먹튀를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키네마스터의 주가를 보세요. 아침에 잠깐 장난치고 휙 빼버리면서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1.24% 하락 마감.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빗썸 관련 뉴스가 있었죠.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위메이드로부터 500억 투자 유치. 저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서 위메이드의 주가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가는 오늘 마이너스 1.7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보시면은 12.41%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1.72%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의 영상들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종가 전부 다 마이너스 내지 음봉으로 마감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 중인 종목이 제일바이오라던가 구충제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여러분 제일바이오라던가 이글벳 이런 종목에 빨려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시면은 제일바이오는 플러스 4.47%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가가 얼마죠? 15.29%였고 장중에 22.60%까지 상승했고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아침부터서 종가까지 쫙 빼버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이라서 투심도 안 좋은데 폭염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폭염은 최대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었죠. 거기다가 창문형 에어컨 업체인 파세코도 오늘 3.80% 상승이 나왔습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하루를 빼놓고 계속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4.67%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옴니 시스템도 오늘 24.57%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와, 저는 지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밖이 지금 폭염인지 아니면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리고 옴니 시스템에 여러분 무빙을 보세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얘네들은 무조건 아침에 갭 띄운 다음에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이 돼. 자, 14일 같은 경우에도 11%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플러스 7%. 그 다음 날에도 보시면은 플러스 13%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0.87%. 이게 상승하면 무조건 음봉으로 마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게 만든 다음에 올려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은 많이 못 따라가죠.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은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자, 최재형 시테마주는 오늘 아침부터서 대부분 이렇게 박살이 났죠. 녹색으로 표시된 종목들은 투자 경고, 투자 주의 종목들이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최재형 씨 테마주 대부분은 이렇게 단기 과열이라던가 투자주의, 투자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주가 자체가 상승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주가가 상승한다? 투자주의라던가 투자 경고 혹은 3일 단일가에 진입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최재형 씨 테마주 DGI 같은 경우에는 DGI 대표가 해주 최씨라고 해서 저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DGI는 오늘 만약에 10원이라도 상승한다? 그럼 DGI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발동이 되고 또 3일 단일가 예고장이 날라와요. 그럼 어제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거 오늘 상승하면 투자 경고하고 3일 단일가 들어가는데 3일 단일가 들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폭락이 나오겠고 또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올 경우에는 내가 계속 이 종목에 끌려다녀야 되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오늘 DGI 마이너스 8.02%까지 하락을 시켰다가 종가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던져버렸죠. 왜? 이렇게 예고장이 날라왔잖아요. 자, 최재형 씨 테마주 딜리셔스, 딜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5.50%까지 빼놓고 종가가 플러스 0.17% 상승 마감. 근데 얘는 오늘 10원이라도 오른다? 그럼 무조건 3일 단일가에 걸리고 투자주의 종목에 지정이 돼요. 그래서 딜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원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에 지정이 돼서 3일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고 그뿐만이 아니죠. 투자 경고 종목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누가 들어가겠고 또 설사 이 종목이 들어갔다고 해도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딜리라던가 DGI 전부 다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런 자리에서 폭탄 매도를 하고 저 자리에서 안 들어가냐면은, 자, PPI를 보시면은 단일가 예고가 나왔죠. 언제? 6월 22일. 그리고 6월 22일 날 주가가 마이너스 10.58%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12.80% 하락이 나왔습니다. 단일가 예고장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런 거 나온 다음에 안 던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틀 만에 마이너스 20%를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런 경고장 나왔을 때 던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선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저거 내가 던졌더니, 내가 손절했더니 그 주식이 날아가 버리네. 아우, 아까워라. 아우, 내가 왜 손절했지? 근데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그나마 살아남았잖아요. 저런 거 한두 번 먹고 손절 안 했다가 그냥 바로 깡통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6.20%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악재 뉴스가 나왔죠. 주인을 찾는 인터파크, 과연 누가 살까? 자, 인터파크에서는 공연 예매 서비스라던가 혹은 항공권 예매, 그리고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인데, 지금은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폭삭 다 망해버리고 말았죠. 아니, 어쩐지 저 회사 팔아먹으려고 1월달부터 쇼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1월달에 단독 인터파크 70분 만에 100억 잭팟, 눌린 여행 수요 폭주. 1월 달에 코다리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 수요가 없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 결과 분당 1억 4,5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다고 했는데, 이건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인터파크는 항공 서비스와 호텔 예약 대행 상품인데 예약 수수료만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항공사 티켓 가격이랑 호텔 가격을 매출로 잡냐. 이건 회계 공부를 안 한 기자가 기사를 쓴 거다. 저런 기사 절대 믿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서 주가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치더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이틀 동안은 호재 뉴스를 뿌려놓고 오늘은 악재 뉴스를 뿌려버리면은 어제 이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죠. 어제 25%까지 올랐고 종가는 0%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20% 하락이면은 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 32%의 손실을 본 거죠. 그런데 인터파크 정말 무서운 게 뭐다? 호재 기사 빵빵 띄운 다음에 상방 VI를 찍어놓고 상방 VI를 찍자마자 하방 VI로 바로 넘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죠. 물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어제 인터파크에 빨려 들어갔다가 완전히 큰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 생방송 영상에서 제가 술 한잔 마시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여름 테마 이런 거 거의 안 건드립니다. 일반적인 주식, 재무제표에 이상 없는 주식 이런 거를 주로 매매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날에 인터파크와 후성 중 어떤 걸 매매할까 고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땡기는 건 당연히 인터파크였습니다. 그날 상한가도 갔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매일 계좌를 까면서 매매한 종목을 설명해 주는데, 저런데 막 급등주라던가 테마주, 잡주가 있으면 조금 그래서 저는 그냥 후성을 매매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0.5%의 수익이 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19%에서 봤는데 상한가를 갔으면 못해도 10%. 여기서 10%면 내가 2천만 원을 후성에다 넣었으니까 여기다 2천만 원 넣었다고 가정하면은 200만 원의 수익이 났었겠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아침에 막 20%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저걸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최근에 코인을 하다가 손실 본 게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조급한 마음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2천만 원을 벌든 어차피 그거는 코인에서 날린 돈을 복구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7월 달엔 여러분 제가 손실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때문에 제가 원래 수익이 플러스 45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증권사의 실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파크를 매수했다거나 혹은 지난번 그 무상증자 사건만 제대로 해결이 되었었다면은 이미 저는 코인에서 손실 본 손실금을 대부분 갚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파크가 다음날 20% 급등이 나와. 와,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계좌 까고 이런 거 보여준 걸 차라리 하지 말던가 해야지, 그냥 꼴리는 대로 하자, 인터파크 풀 매수 하고 매수를 했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방 VA라는 거를 맞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하면서 상장 폐지 당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두 번째로는 하방 VA 하한가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 대부분의 매수 매도는 음봉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하방 VI를 맞고 내려온 애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저는 하방 VI를 맞을 일이 없죠. 그리고 수익금을 인출을 했어야 되는데 수익금을 그냥 다시 재매수하는데 써버리니까 손실만 더 커졌고, 거기다가 복구를 하려고 두 번째 들어간 종목도 수익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욕심부리다가 익절까지 실패를 해서, 어제는 정말 여러분 술 마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어제 여러분 인터파크를 손절해서 다행이지, 그거를 미련하게 계속 끌고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깡통을 차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가 빠졌어요. 몇 프로. 여기 어제 상방 VI에서 잡으신 분들 여기인데, 여기서 지금 홀딩에 있으면 마이너스 32%고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려면은 플러스 47%가 올라야지 내 본전에 와요. 내 본전.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오늘 멘탈이 나갔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한 걸 보니까 역시 손절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피해야 될 섹터가 반도체 섹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요런 애들인데, 이 테스도 봐봐요. 이틀 잠깐 상승시켜놓고 이렇게 빼버리죠. 그리고 테스라던가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지금 추세가 완전히 다 꺾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길목 지키기를 한다 하면서 중간에 막 조금씩 사두는 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여기 이틀 동안 올라왔을 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얘는 잠깐 올리는 척하고 빼버릴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2.2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코스닥 반도체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라던가 혹은 단타의 제왕, 메릴린치라던가 이런 애들이 살짝 들어와야지 잠깐 반등이 나온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길목 지키기 한다고 들어간다? 근데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의 최고점이죠. 지수가 만약에 빠지면은 반도체라던가 저런 소형주들은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길목 지키기 매매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하잖아요. 추세가 약간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을 때 그때 차라리 사는 게 낫다. 안 그러면 저거 괜히 시간만 낭비하다가 끝난다.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 빠져버리면은 그냥 지옥행 특급 열차인데 괜히 여기서 한번 도박수 둔다고 매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잠깐 내려왔을 때, 이럴 때 잡아야지 괜히 무리하다가는 진짜 그냥 골로 갈 수 있다. 예전 영상엔 여러분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죠. 최근에는 현대차도 오르고 있고 기아차도 오르고 있고 수혜주로 금호타이어, 넥슨타이어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직접 매매한 것도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때요? 한 달 내내 내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고 오늘도 내렸어.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 예, 관종 삭제. 이런 종목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잘 매수 안 하고 하루 매수하면은 단타 치고 빠지고, 매수한다고 해도 밑에서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을 길목 지키기를 하거나 혹은 매수에 동참할 필요가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이 조이시티죠. 딱 13,000원을 지난번에 지지를 해주고 마감이 되니까 13,000원을 기점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정말 얄팍한 게 13,000원을 깨버렸어. 장중에 마이너스 4.48%까지 내려가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죠. 그러면 개인들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의 투심도 안 좋은 상황,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 못할 때 장막판 이렇게 30-40분을 남겨놓고 막판에 끌어올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가 죽어있지 않고 장중에 하락하는 애들 혹은 종가 베팅도 음봉으로 된 애들, 그런 애들을 베팅해야지 괜히 종가 기준으로 양봉으로 최고가 가는 종목 베팅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급락.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의 확진자가 감소 중입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오늘은 1,500명대에 진입하였죠. 곧 휴가철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이번 주는 주말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비롯한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다음 주에도 급락으로 출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거래 정지 후 재개가 되면 주가가 급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후 거래 정지가 풀렸어요. 그 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는 어땠죠? 예, 떡나겠습니다.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수요 저하와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항공주인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이 하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아침부터서 급등으로 출발하니까 그냥 공식을 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보다 중요한 건 그 회사의 현 상황이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시아나라던가 혹은 항공주가 내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였다가 거래가 풀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던가 현재 상황을 꼭 인지한 다음에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